오늘 이제 중요하게 또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추미애 의원이 오늘 표결 직전에 그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정성호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이제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은 검찰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반드시 이 내용을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검찰 조직까지 이번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 지금 뭐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들어갔으면 구체적으로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다음 정부 때 가장 중요한 우리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검찰 사실상 해체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중요한 해체의 요소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 뜻에 따른 204표의 탄핵 가결 찬성표이지 네. 않습니까? 이것은 각종 권력기관, 즉 눈치만 보는 권력기관들한테도 아마 큰 자각의 망치로 다가갈 겁니다. 언제든지 당신도 이 국민의 망치에 얻어맞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참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25개 선진국 정상 중에서 지지율이 제일 꼴찌가 윤석열이다 이런 거 네. 이제 보도를 월스트리트 이제 저널에서 그런 보도 지금 안 나오죠. 이제 정상이 아니니까 정지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지금 이제 탄핵 국면에 이제 맞춰서 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외신들도 뭐 굉장히 많이 보도하네요. BBC,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로이터도 그렇고 다 메인이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했다는 거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보니까 화면 보니까 이제 국회 앞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거의 제가 볼 때는 저 덩실거리는 춤의 어떤 출렁임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 활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마 저런 힘이 뭐 가까스로 넘어갔습니다만 204표라고 하는 가열표로 등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시는 좀 제발 부탁인데 국민들, 시민들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시민들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깨워 그것을 알게 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숙제가 대략 뭐 누가 봐도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하느냐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데 계속 앞장서 달리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마 또 특검이 또 통과되면 특검에서 총괄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번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네. 법원이 검찰할 때 수사 절차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일단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그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영장 청구도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고, 아마 이 부분도 잘 마무리가 저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특검만 뭐 빨리 되면요. 네. 특검이 돼가지고 기존의 해야죠. 사건을 다 가져오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특검을 빨리 성사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특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반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로 예상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또 방금 말씀하신 네. 추미애 의원 얘기가 사실이라면 네. 검찰도 이번 어떤 내란 과정에서 이 예. 사실을 인지하고 예비적으로 준비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국회가 설정한 특검을 통해서 빨리 모든 증거들이 글로 모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 일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잡아다가 그러니까 족쳐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 동부구치소도 다 비워놨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은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 동부구치소 문제지만요. 저는 참 놀랬던 게 그 비원방카하고 저기에다가 수감을 하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을 아마 그곳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들려오면요, 아무리 멘탈 강한 사람도 거기 가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이 특검이 일반 특검이 발족하게 되면요, 그 특검법에 따라서 그 뭐 국회 보고 의무라든가 수사 상황이 국회 뭐 상임위 보고 업무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충분히 국회에서 보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검찰이 임의를 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범위나 절차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 됐고, 그다음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을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권한대행이라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항상 최소한의 안정적 유지만 하는 게 권한대행의 임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그건 제가 보기로는 조속히 특검법이 오면 국회의 뜻에 따라 오면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특검도 임명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중에 약간 튀었던 사람이 황교안 씨 정도였죠. 권한대행인데 약간 신나가지고 막 의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박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